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형법 파트를 발표하게 된 17학번 이종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공지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을 아시나요? 이 게임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입니다. 2038년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한 게임인데요. 여기에서는 지능형 인공지능, 게임 내에서는 안드로이드라고 불리는 기계를 비싼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안드로이드를 우리는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범죄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로봇의 행위를 비롯한 인간이 아닌 존재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금보다 더 고도화된 지능형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능형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합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는 결국 인간들의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지능형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식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들의 데이터로 학습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 반대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공지능이 자연인, 즉 사람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았다면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은 이 관점을 조금 벗어난 내용입니다. 바로 법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법인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지능형 인공지능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면 필요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형사처벌에 회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벌의 정당성입니다. 형벌의 정당성은 응보이론,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 있습니다. 이 정당성의 전제 조건은 두려움이나 고통과 같은 감정,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형사규범을 준수해야겠다와 같은 욕구입니다. 회의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인공지능은 형벌의 정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범죄를 저지른 인공지능이 처벌을 받았을 경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인공지능이 혹은 다른 일반인이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형사규범을 준수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제재 방법의 형태입니다. 지능형 인공지능의 제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로봇의 리셋, 킬스위치 버튼인데요. 이 방법이 꼭 형벌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인공지능이 피해자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인공지능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인공지능 로봇을 파괴한 경우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한 기계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다. 따라서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견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된 것이 동물보호법인데요. 이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보시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 동물의 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줄 친 것은 동물의 권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동물이 이러한 권리를 갖게 된 이유는 쾌고 감수 능력, 즉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과 인간과 함께한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도 동물처럼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존재는 맞지만 쾌고 감수 능력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인공지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그럴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형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존재는 현재로서는 인간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능형 인공지능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범죄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인간이 책임을 지냐는 의견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주인은 아니지만 반려견의 주인이 반려견의 잘못으로 징역을 산 판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초등학생을 물어서 전치 4주 판정을 받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주인에게 중과실치사상죄를 물어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주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처벌을 내리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강아지와 인공지능은 다르지만 이 사례를 보면 책임 능력이 없는 인공지능을 대신해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